41번, 42번 문제는 5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쓰기 문제를 풀 때 41번부터 45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예요. 보기가 없어요. 1, 2, 3, 4 보기가 없어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답을 잘 찾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1번 5번째 유형의 문제는 제시된 표현, 보통 중국 토픽에서는 제시된 표현이 3개가 있어요. 이 제시된 표현 3개를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된 표현 3가지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다. 자, 여러분 이사 알아요? 이사. 집을 옮기는 거. 집을 옮기는 것이 이사예요. 그런데 얼마 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하다. 시간이 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다예요. 이 3가지 표현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3가지 표현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표현부터 순서대로 사용을 해야 해요. 첫 번째 표현이 얼마 전에 이사를 하다라고 했어요. 그 얼마 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사를 벌써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보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요가 아니에요. 이사를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자, 두 번째 표현은 시간이 있다예요. 그런데 세 번째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다. 이 사람이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다는 뭐예요? 저희 집. 그럼 이사한 사람 집에 놀러를 갈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면 돼요. 자, 그럼 26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난주에 실시된 글쓰기 대회의 빈칸가 조금 전에 나왔다. 1번 차이, 2번 인기, 3번 주의, 4번 결과. 여기에서도 2번 인기와 4번 결과는 토픽 문제에 나왔던 보기로, 문제는 아니지만 보기로 나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를 중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름이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 능력 차이, 수준 차이, 소득 차이, 견해 차이, 나이 차이와 같이 사용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동사와도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차이가 나다, 또 차이가 크다, 차이가 있다, 없다와 같은 표현도 알아두세요. 예문을 볼까요? 결승전에서 우리 팀이 1점 차이로 이겼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세대 차이 때문에 아버지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다. 자, 두 번째 인기를 볼까요? 인기는 보기로 나왔던 단어죠.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분위기를 의미하는데요. 인기를 얻다, 또 인기를 모으다, 인기를 끌다 와 같은 표현이 있고요. 또 인기가 높다, 인기가 뜨겁다, 인기가 떨어지다, 높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 떨어지다, 인기가 없다, 많다와 같은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면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 더 볼까요? 결혼이 늦어지고 독신자들이 늘면서, 독신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작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 14번부터 문법 문제가 시작이 되죠. 14번부터 18번까지는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4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른들께 선물을 괄호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좋아하시는 차나 과자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만 보고도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유추해보는, 추측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른들께 사람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좋을지 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른들께 선물을 드리면, 어른들께 선물을 드릴 때, 이런 경우나 그런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드릴 때와 비슷한 문법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없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문법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예문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적당한, 적절한, 간단한 예문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예문을 듣고 쓰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다면에 나와 있는 문법은 은는다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시는 으면과 비슷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으면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면 진짜일지 실제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문법으로, 그런 설명의 문법으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세계 여행을 하겠어요.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일은 실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꿈꿔보는, 상상해보는 일이 되겠죠. 그럴 때는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라면 친구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어떤 친구가 둘이 싸웠어요. 다른 친구가 싸웠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안하다고 할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 친구에게 내가 너라면이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가 될 수 없죠. 내가 그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먼저 미안하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1번과 2번을 볼 텐데요. 1번과 2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 어떤 게 이 대화와 맞는 그림인가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데, 자, 일단 그림을 보고 한번 들어보죠. 1번.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 드릴까요? 네, 제가 자를게요. 거기 접시 좀 주세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듣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들어볼게요. 1번. 수미 씨,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손님들께 케이크 좀 나눠 드릴까요? 네, 제가 자를게요. 거기 접시 좀 주세요. 여기 있어요. 네, 잘 들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는 건 1, 2, 3, 4번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케이크도 여기저기 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케이크가 나와 있는 것 때문에 2번과 3번이 많이 헷갈릴 수 있고 1번도 케이크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이 부분에 주목하면 되죠. 네, 제가 자를게요 라고 했어요. 뭐뭐 을게요는 어떤 문법이죠?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 뭐뭐 을게요는 내일, 이따가, 조금 뒤에, 미래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은 되지 않아요. 제가 잘났어요. 이렇게 돼야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3번도 케이크를 자른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제가 자를게요. 거기 접시 좀 주세요. 그래서 남자가 접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네, 2번이 됩니다. 먼저 31번 문제 볼게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운동회, 졸업, 다시 보고 싶은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다 이거죠. 놓다.
손을 잡았어요. 놓다. 잡다의 반대 놓다인데, 놓치는 것은 놓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꽉 잡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네. 안경, 시계, 사진기, 전자사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시계? 왜냐면 시간을 지켜야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계가 되려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보다는 다시 보고 싶은 순간, 일단 다시 보고 싶은 순간이 좀 어울리지 않고 운동회 졸업에 늦지 마세요. 이런 게 나온다면 시계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에 사진기, 카메라가 될 거예요.